이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본사 입장에서. 그럼 반대로 점주들이나 기사들은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먹어야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작년에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 시장이 난리죠. 그런 것들 좀 연관해서 배달 시장의 지옥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곧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창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역행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꼭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래요. 초보 창업자시라면. 이 영화는 단순히 멀쩡했던 샐러리맨이 배달 기사로 전락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닥칠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 스토리를 얘기하면 좋은 학벌과 좋은 스펙을 가진 대기업 개발자가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돼요. 나름 잘 살아왔고요. 스마트하고 절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었던 그 최고급 직장인이 더 이상 그 회사에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지고 이미 높은 급여에 맞춰진 생활비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의료비용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부양비용까지 짊어진 가장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배달기사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들의 삶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 라이더들의 삶이요. 그곳에서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온갖 부조리함을 감당해내고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당뇨로 인한 인슐린 쇼크가 와서 본인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다가는 웃는 미소를 또 찍어 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 영화 말미에서는 결국 주인공이 배달기사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을 하고요. 1등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등이 되려면 그 지역에 관한 정보도 빠삭해야 돼. 도로 정보도 빠삭해야 돼. 반복해서 데이터,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개인 데이터가 더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은 계속 1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1등 기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를 합니다. 배달 기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보 배달 라이더들도 익숙해지고 그만큼 적응하는데 쉬워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프로그램 개발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달 기사 노하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다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배달 기사들을 위해서 배달 기사 앱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 같이 함께 살자 이런 희망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같이 합심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서로 먹고 산다 이런 걸로 끝이 나는데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지금 기사를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이 자영업자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570만 명에서 550만 명이 됐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코로나 때는 아예 집합금지가 내려지다 보니까 장사 자체를 못하는 곳들이 많았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할까요? 원래 사람이 얼어 죽을 때 영상 5도에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영하 10도에서도 이겨냈던 사람이거든요. 얼어 죽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하 10도에도 견디던 사람이 그거를 견디고 약해지고 더 이상 체력과 의지가 방전이 돼버리면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영상 5도에 얼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똑같아요. 자영업자 폐업이 지금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이미 수년에 걸쳐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의지도 약해지고 희망 고문이 쌓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20만 명 그 어디로 가죠? 자영업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이럴 거면 배달기사 하는 게 낫겠다. 나는 돈도 많이 쓰고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있는 거지. 사실상 수입은 배달기사가 더 낫고 일은 고되더라도 맘 편하게 일한 만큼 가져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게 정리하고 배달기사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취직 자리가 막 나는 것도 아니야. 월급은 적더라도 내 전공을 살려? 이것도 안 돼. 단순 사무직도 안 구해. 거기다 이미 자영업을 하다 내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경력은 단절됐어. 거기다 결정적으로 나이도 먹었어. 그렇게 배달기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기사들의 경쟁률은 더 심해지죠. 고객들은 배달 수수료가 비싸다고 아우성내고 배달 플랫폼 회사들은 지금도 회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건 성장을 못하면 끝이잖아요.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소비자들은 지금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배달기사 힘든 건 알겠지만 난 배달비 안 받는데 자영업자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난 배달비 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객들한테는 더 싸게 주면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배달앱의 수익은 더 높아지는 방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많은 배달기사들이 너도 나도 카메라를 차고 다니면서 지금 수년째 모든 데이터들을 배달앱 회사에 전송하고 있었죠. 지역별 도착시간 데이터, 빠른 길, 횡단보도, 도로의 난이도, 뭐 경사면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수십만 명의 라이더들이 쌓아놓은 그 배달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장착된 배달 수수료도 안 받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합종 연행이 시작됐죠.
융합과 연결, 과거처럼 서로 치열하게 경쟁만 하는 구도가 아니라 시장 선점을 위한 콜라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로 또 싸워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저 배달 로봇 시장 어디서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할까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굉장히 밀집하게 집약적으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그 수도권 서울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강남이죠. 지금 강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배달 시작도 강남부터 시작했잖아요. 배달의 민족 시작도 아닌가? 관악구 쪽인가? 어쨌든 배달 로봇 시작도 강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데이터를 쌓을 곳도 많고 집약된 그 인구 밀집도가 있다 보니까 타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몇 집 배달, 뭐 알뜰 배달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냥 로봇 하나당 한 집 배달. 지금 우리가 공유 키보드라든지 공유 자전거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로봇이 다니는 거예요. 로봇이 한 집 배달하려고 출발하면 배달 기사님들처럼 문 앞까지는 못 가더라도 건물 앞까지는 가는 겁니다. 대신에 배달료 공짜. 아니 지금 내 집에서 아니면 내 사무실에서 2km 떨어진 데서 지금 배달까지 갖다 준다는데 공짜로, 그러면 그 건물 앞까지는 갈 수 있는 수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달료 공짜니까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배달료 3,000원 4,000원 아끼려고 일부러 테이크아웃 주문해가지고 매장까지 앞에 가서 픽업하는 세상인데, 배달료 없이 문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물 앞까지는 가져다 주니까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한국에 광케이블이 빨리 깔려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광케이블 빨리 깔려 인터넷이 보급 속도가 제일 빨랐던 이유도 인구 집중도 때문에 이게 수지 타산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깔린 거고, 이 배달 로봇이 가장 효율적으로 깔리는 것도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배달 기사들의 퇴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많은 배달 기사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이 자영업자 출신 배달 기사분들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직 본인이 배달 기사가 될 리는 없다고 믿고 있는 직장인들 계시죠? 그분들은 일단 자영업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그분들은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부터 예비 배달 기사 후보군이 됩니다. 강남 말고 또 다른 곳들 있죠. 신도시들. 우리나라 얼마나 깔끔한 신도시들 많습니까? 깔끔하게 계획된 신도시들부터 배달 로봇이 아주 빠르게 장착이 될 거예요. 길도 평평하고 깔끔하고, 우리나라 신도시들 얼마나 높이 쫙쫙 올려서 인구 밀집도 좋아요. 주차장은 다 밑으로 깔아가지고 평지고 산책하기도 좋을 정도로 길이 잘 닦였어. 가령 1만 세대가 사는 헬리오시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가 지금 105동 1701호에 살아. 그러면 배달시키면 한 집 배달 로봇이 1701호까지 안 갖다 줘도 105동 앞에 가는 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105동 밑에 가서 픽업하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배달 기사들 배달료 부담되고, 배달 기사들 자영업자들 그만두면서 또 몰려 배달 로봇이 대체하고, 이러면서 배달 데이터를 계속 또 쌓겠죠. 이러면 배달 로봇들이 또 다니면서 그 운행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그 사이에 배터리 용량은 더 좋아져. 24시간 돌려도 배터리가 안 닳아. 거기다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사이 변수가 생기면 알아서 골목으로도 들어가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면 더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배달시키는 고객들의 부담은 확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배달 기사만 도태가 되는 거고, 고객들은 아주 만족스럽고 배달 회사의 수익은 완전 올라가겠죠.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매장 자동화가 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매출이 보장된 프랜차이즈 가맹점부터 직영화로 전환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지금 하루에 1,000잔씩 팔면서 하루 200만 원씩 월 6천만 원 매출로다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까지 하는 메가커피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5년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메가커피 가맹점이 있다고 치자고요. 커피숍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덮밥과 볶음밥 전문으로다가 하루에 1,000그릇을 팔아. 하루에 500만 원씩 한 달에 1억 5천을 파는 그런 배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미 지금 몇 년째 가맹점주들이 미친 듯이 인건비 쓰고 본사 물품 그대로 공급받으면서 열심히 그 브랜드를 알리고 스토리를 쌓아가지고 단골까지 쌓여가지고 손님들이 이젠 안심하고 그 매장에 주문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치자고요. 안정된 매출이 딱 확보가 됐어. 그렇게 되면 가맹점도 돈을 벌고 있었지만 본사는 뭘 벌어요? 물류 공급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6천만 원 매출에서 차액 가맹금으로 10%를 수익을 본다 치자고요. 가맹점이 6천 팔면은 본사로다가 600만 원 수익이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차액 가맹금이라는 거는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저가 커피 가맹점은 600만 원을 본사에 수익 주는 거고, 1억 5천만 원을 파는 덮밥 브랜드면은 1,500만 원을 본사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맹점을 재계약을 안 시켜줘, 직영점으로 전환을 했다 치고요. 전환하면서 여태까지는 덮밥 공정, 볶음밥 공정, 우동 공정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던 거를 아메리카노 공정, 빙수 공정, 라떼 공정 이렇게 막 나눠서 하던 거를 로봇을 5대를 갖다 놨든지,
덮밥 조리개기를 뭐 10대를 갖다 놨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계로다가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가맹점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 안 해주고 직영점화를 시켰다고 치자고요. 이러면 포장 정도만 해주는 사람 뭐 한 2명 정도 쓰고 나머지 조리는 다 기계. 이래버리면 매출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저가 커피는 6천만 원, 덮밥집은 1억 5천만 원. 그렇게 되면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사 원가는 쌀 거 아니에요. 가맹점 원가는 뭐 40%였는데 본사 원가는 20%다. 그럼 본사 원가니까 20% 잡고 직원 월급으로다가 2명 써가지고 300만 원씩 줘가지고 600만 원 잡았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커피 직영점은 4천만 원이 순수익이 되는 거고 덮밥집 경우는 진짜 1억까지도 순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물류 공급 수익이 전부였는데 이젠 직접 돌리다 보니까 그 매출 전부가 본사 수익이 되는 거죠. 직영점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항목만 빠지면 이게 얼마나 올라갑니까? 순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한마디로 가맹점주는 사람을 써서 자기가 인건비 줘가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빅데이터를 쌓는 역할을 한 거고 이제는 직영점을 전환할 땐 그 매출에 맞춰서 딱딱 시스템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매출로다가 기계가 미친 듯이 파가지고 사람은 거기서 기계가 못하는 거 포장 정도만 해가지고 그 배달 로봇한테 건네주든 그 중간다리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배달 기사들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든 데이터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안정적인 매장이 나오는 지점들부터 전환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 게 아니라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상품 파는 가맹점들은 이게 힌트 상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가맹점의 히트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재고 부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맹점이 재고 떨이도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처분하고 했는데 근데 또 인터넷으로도 또 살 수 있으니까 잘 나오는 가맹점이라고 해서 직영점으로 전환했을 때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평소에 먹는 끼니잖아요. 덮밥, 볶음밥 이런 거는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거 저가 커피 이런 거는 끼니잖아요. 평소에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문 데이터가 있어. 이런 것들은 뭐 쿠팡에서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계속 소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재고 부담도 덜해. 밥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죠. 본사 입장에서. 그럼 반대로 점주들이나 기사들은 지원문이 열린 거죠. 이거를 앞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먹어야 느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로봇 공정으로 못하는 걸 해야 됩니다. 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먹고 싶을 만한 파이가 많아서 그렇게 탐낼 만한 상권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입지는 피해야 됩니다. 평소 먹는 그 끼니 같은 거를 가성비 있게 한다 이런 것들로 하다가는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달기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배달기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배달기사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배달기사만 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애견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 인구가 늘어나 이러면은 자격증이라도 사가지고 애견을 산책해주는 알바를 한다든지 애묘를 뭐 놀아주는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낮에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되고요. 애들 출가시키고 남는 방이 있어. 그럼 그거를 애견이나 애묘 고양이가 아주 잘 머물 수 있게끔 꾸며가지고 우리 집 방 하나라도 개나 고양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애견 호텔 사업이라도 해야 돼요. 저희가 픽업해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보관했다가 또 가져다 드립니다. 이런 애견 애묘 민박업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산책해주고 놀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점심과 저녁에 배달기사 뛰더라도 밤에는 대리기사까지 뛰어야 돼요. 대리기사를 뛰다가도 어느 순간 이사쯤 인부가 필요하다는 콜이 뜨면 그땐 또 하루 종일 이삿짐을 또 뛰는 또 이런 것까지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시간당 페이를 먹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멀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전화기 몇 대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지원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궤변일 수 있고 뭣도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창펄직이었습니다.